자, 오늘 챕터 4 운동 방정식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문제 질문들 봤는데요.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이것도 30도를 가지고 물체들이 놓여 있네요. 얘 질량이 얼마지? 50kg인가요? 이쪽의 질량은 10kg짜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성할 수 있다면 하나의 힘을 분해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네. 분해의 대표적인 걸로 소개됐던 건 이 각도 세타를 통해서 질량체 m이 놓여 있을 때 이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중력이라는 게 있었죠. mg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을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과 그리고 빔에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으로 분해시켰습니다. F1의 힘 하면서 요하이 세타 되니까 이거는 mg에 대한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해봤고요. F2는 mg에 대한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실의 장력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질문은 여러분하고 2학년 퇴합하면서 위클리로 쳤던 시험지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60도, 30도 이러면서 질량 m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가만히 정지했다는 것은 모든 곳에 걸린 알짜리 크기는 얼마나?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리는 mg라는 힘이 있을 것이야.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실에 걸릴 장력도 역시마다 mg만큼의 힘이 걸릴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갑니까 하면 그러진 않은 것은 이쪽에 걸릴 장력 텐션 1과 여기에 걸릴 장력 텐션 2를 비교해 볼 때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놈을 볼 때 텐션 1의 y축 방향 힘 T1의 y축 방향 힘 T1의 x축 방향 힘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텐션 2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텐션 2의 x축 방향 힘과 요 크기는 텐션 2의 y축 방향 힘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놈들 사이에서는 텐션 1의 y축 방향 힘과 텐션 2의 y축 방향 힘의 합이 얼마 나온다? 이만큼 mg만큼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텐션 1 x축 방향 힘과 텐션 2의 x축 방향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쪽이 쏠림이 없겠죠. 텐션 1의 x축 방향 힘의 크기는 텐션 2의 x축 방향 힘의 크기와 서로 같다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텐션 1의 x축 방향 힘은 하는데요. 텐션 1의 x축 방향 힘. 요가는 60도 했잖아요. 그럼 요가는 60도죠. 네. 코사인 60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텐션 1의 코사인 60도는 하는 부분이죠. 똑같을 것 같아요. 텐션 2에 대해서 어떻게 쓸래? 텐션 2에 대해서 이게 30도니까 이게 30도잖아. 네. 코사인 30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네. T1의 크기는 T2 크기의 루트 3배거든이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텐션 1의 y축 방향 힘은 T1에 대해서 사인 60도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텐션 2에 대해서 사인 30도 됩니다. 그만큼 얼마 나온다? mg만큼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네. 이해됐어? 텐션 1은 텐션 2 크기의 루트 3배였습니다. T2의 루트 3배고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T2에 사인 30은 2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mg입니다. 2분의 3, 2분의 1 하니까 이건 2배 T2 나옵니다. 네. T2의 크기는 2분의 1 mg가 되고 T1은 그것의 루트 4배 2분의 1 mg의 루트 3배니까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이런 형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쪽으로 내리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10N 있을 겁니다.
100N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 실의 장력을 T2라 하자고요. T2의 X축 방향 힘과 T2의 Y축 방향 힘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쪽은 T1밖에 없잖아요. 네. T1밖에 없죠. 뭐 X축 방향밖에 없네요. 이 T1X와 T2X는 어떤 관계? 가. 같은 크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바닥에 마찰력이 쑥 내려왔겠죠. 결국 이게 F 마찰력이 T1X만큼이 걸렸을 것 같아야 되겠습니다. 마찰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찰력에서 U의 수강력 50의 중력도 10m/s 제곱 때리면 될 일입니다. 네. 결국엔 T1에 대해서 위로 올리는 힘은 없네요. T2Y가 얼마 나올까? 100m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100이랍니다.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하는 거잖아. T2의 크기는 200N 나와야 되겠고요. T2X의 크기는 얼마? 100루트 3이 나왔어야 됩니다. 네. 예, T1X 역시 얼마? 100. 100루트 3이 나왔어야 됩니다. 마찰계수 U가 얻어질 것이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 배웠지? 상함수. 강기현님 이거 답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더 없습니까? 네. 예? 다시 다 풀고 해도 돼요? 일단 지금 당장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챕터 4 운동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운동 방식이 한번 배웠어요. F 이퀄 MA를 여러 번 쓰는 과정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치? 숫자로 써놓고 이제 기호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됐네요. 2kg짜리입니다. 오른쪽 힘 F가 뭐 예를 들어서 6N 걸립니다.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질문이죠. 마찰은 없대요 하겠습니다. 넘어갔다는 거죠? 네. 원래 F 이퀄 네. MA 때려서 힘이 6N입니다. 질량이 2kg. 2kg짜리 그렇다면 가속도 얼마 나온다? 3. 3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옵니다. 넘어갔다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질량 M에 대해서 힘 F였습니다. 가속도는 M분의 F만큼 걸립니다. 네. 뭐 이걸 뭐 마찰 놓는 거에 대해서 합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마찰이 있게 봤습니다. 2kg짜리고 힘 F는 6N을 줬어요. 마찰 계수 U를 0.2를 줬는데요.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어쨌든 움직였다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 반대 방향의 F 마찰력이 걸릴 텐데요. 마찰력은 마찰 계수 U의 수직항이 걸립니다. 마찰 계수 U가 운동 마찰력 0.1을 줬습니다. 질량 2kg짜리입니다. 중가스도 10m/s 걸립니다. 4m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럼 F 알짜리 크기가 얼마 나오지? 2. 알짜리 크기는 6N 땡겼는데 4N 마찰력이 걸린다는 것은 2N 되겠고 F 이퀄 MA 되겠습니다. 질량은 2kg짜리거든요. 가속 얼마 나온다? 1m/s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기호로 쓰면 어떻게 할래 하는 부분이에요. 기호로 쓰면
이쪽에 힘 F를 줬는데 반대 방향은 마찰 계수가 있었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F 마이너스 UMG 이게 알짜임이 되겠죠. 네. 알짜임을 가지고 F 이꼴 MA 때리면 되겠습니다. 가수 얼마 나올 것 같아? M분의 F 마이너스 UMG 이래주면 되는 거죠? 네. 별거 없죠? 힘을 이렇게 줬어요. 각도 30도의 각도를 주고 6N을 줬습니다. 질량 2kg짜리 똑같고요. 마찰은 없대요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물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따라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수평 많이 가겠죠. 네. 캐리어를 이렇게 잡아 끈다 해서 캐리어가 하늘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작용될 힘은 힘 F에 대한 세타 코사인 세타가 fx 요게 알짜임이 걸립니다. 결국엔 6N이니까 6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하면 되겠죠? 네. 결국엔 얼마요? 3 루트 3이 알짜임이에요. F 이꼴 MA 가속 질량이 2kg짜리입니다. 가속 얼마 걸리냐고? 2분의 3 루트 3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번엔 마찰이 있다고 해볼게요. 6N의 힘을 줬습니다. 각도 30도입니다. 마찰이 있는 이유는 0.1만 하면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힘을 줬으면 Fx의 힘이 있을 것이야. Fx의 힘은 얼마? 6N에 대해서 코사인 30이죠. 얼마입니까? 3루트 네. 3N입니다. 우리가 F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력 순위의 수직 항력이었습니다. 0.1에 요놈의 질량체가 역시 2kg이라고 할 텐데요. 네. 2kg에 대한 20N만 쓰면 될까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마찰력 개수가 적으니까 뭐 신경 안 쓰는데 이게 X축 방향의 힘이 있다면 Y축 방향의 힘도 있습니다. 네. Y축 방향의 힘 F에 대한 사인 30도가 나옵니다. 힘이 6N이니까 얼마요? 3N 나와요 하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물체의 2kg에 대한 20N이라는 중력이 있었는데 수직 항력이 딱 중력만큼 걸린 건 아니에요. 위쪽 바에 3N이 있었다고요. 네. 수직 항력은 20N에서 뭐가 빠진다? 3이 빠진다고요. 이해됐어? 네. 17의 0.1가 1.7N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F R자인 크기가 얼마 나온다고요? 3루트 3에서 1.7이 빠진 요게 R자인 크기고 F 이꼴 MA 2kg에 대한 가속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 문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 풀 때 아마 비슷한 문제가 27번 한번 해볼래요? 아니네 26번이네요, 그죠? 여러 가지 힘의 문제번호 26번 문제가 저런 것과 유사한 각도를 가지고 당겼을 때 위쪽으로 들리는 힘 때문에 물체의 무게만큼 중력만큼 마찰돼서 수직감이 걸리진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는 뭘 해야 돼? 문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경우는 문제로 나타내면 괜찮죠. 질량 M에 대해서 이렇게 힘 F 있으면 뭐가 있다? 세타에 대해서 F 코사인 세타, 그지? 네. 이걸 가지고 F 이꼴 MA 때리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떻습니까? 질량치 M에 대해서 힘 F가 있고 세타가 있다면 F 코사인 세타가 알차임인데 이것과 반대 방향에 뭐가 있다? 마찰계수 U가 있다면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마찰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마찰력 U의 수직 항력 이렇게 되어서 이게 F 이꼴 MA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직 간격이란 건 mg만큼은 아니란 거죠. mg에서 뭐가 빠진다? f의 사인 세타만큼이 맞아. 빠지는 상황입니다. 네. 즉 f 코사인 세타 빼기 u의 수직 간격은 mg 빼기 f 사인 세타가 빠지는 이게 R자임이 되겠고 F MA들에서 가속도 내는 거예요. 네. 기호를 써가지고 기호를 외워라는 뜻은 즉 여기 N분의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 가로 열고 MG 마이너스 F 코사인 이 공식을 외워라고 쓰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숫자로 쓰듯이 해서 익혀내고 그걸 나중에 뭘 바꿀 수 있어야 돼? 문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하는 거라고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자로 쓰면 너무 짜증나죠. 숫자로 써가지고 익혀 놓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과 동영상 역시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다가 질문할 거 다시 봐야 되는 거 있으면 영상 확인하시고 기왕이면 핸드폰 조그만 화면 갖고 뭐 답도 안 나오잖아요. 그림막한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마찰력을 구한다든지 탄상력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딱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상을 세타에 있었을 때는 뭐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될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얘기 넘어갑시다. 지금은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계속 힘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두 개의 물체를 준비해봤습니다. 입시물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미 꽤 익숙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1kg짜리 A와 2kg짜리 B가 준비되겠네요. 네. 오른쪽 방향은 6N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없다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마찰력 없는 걸로만 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퀘스천이 뭡니까 하면 퀘스천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이라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B는 지가 미는 존재야. 미는 존재야. 밀리는 존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F 이꼴 MA를 때려보자고요. 힘 6N에 대해서 1, 2 합해서 3kg에 대한 가속도 나오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또 실에 매달리는 놈들이라면 같은 속도 및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다? 2m/s 제곱의 가속도 올립니다. 이건 A에 대해서도 2m/s 제곱의 가속도가 B에 대해서도 2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린 건 똑같아요. 네. F 이꼴 MA 때리니까 A에 가해줄 R자인 크기는 2N, B에 가해줄 R자인 크기는 4N인 것도 같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네. B가 1인데 작은 반작용 관계를 생각해보면 A가 B를 어찌어찌 하니까 B도 A를 어찌어찌 한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죠. 결국엔 A가 B를
미는 힘 하겠습니다. A 입장에서 B를 미는 거니까 이거는 B에 걸린 알짜임을 제시합니다. B에 걸린 알짜임이 얼마입니까? 하면 4N입니다. 네. 예전에도 공부를 시켰지만은 우리가 물리라는 과목이 단체로 써보면 물체의 운동을 이치적으로 설명하소라는 게 물리. 그걸 배우는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B가 없었다면, 즉 A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되니 하는 거였죠. A only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A 입장에선 6N 받았으니까 6N 알짜임을 받아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면 실제로는 올람 2N 알짜임만 실제로 A에 걸린 알짜임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 오른쪽 6N 줬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 방향의 4N이라는 이게 A를 뭐하게 오른쪽 가지 못하게 미는 힘이 있었네요. 그래야 알짜임이 2N만 나왔죠. 누가 밀었지? 그렇죠. B가. 그래서 B가 미는 힘이라는 말이 설명이 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AB의 질량은 똑같고요. AB 1kg짜리 1kg짜리 똑같고 왼쪽 방향에서 6N을 왼쪽 방향으로 6N을 주었습니다. 역시 퀘스천 똑같았습니다. B가 A를 미는 힘 해보자고요. 이때도 3N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때 B가 1을 미는 힘이니까 이건 F A에 걸려야 할자이고 2N이에요. 분명히 A, B 질량 갖고 마찰이도 없다는 것 같은데 힘의 크기도 6N 똑같은데 그게 왼쪽에 줬습니까? 오른쪽에 줬습니까?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외워서 풀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A, B, C 세 놈을 준비했습니다. 1kg짜리, 2kg짜리, 4kg짜리 세 놈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에서 14N의 힘을 줄게요. 7kg니까 2m/s 정도의 가속도가 걸린 건 똑같은 것이겠고요. A에 걸릴 알짜임의 크기는 2N, B에 걸릴 알짜임 크기는 4N, C에 걸릴 알짜임 크기는 8N인 것을 그래서 14N 힘을 2N, 4N 그리고 8N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입니다. B가 A를 미는 힘. question 2 C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보자고요. 맨날 하는 거지만 작용 반전 관계죠. B가 A를 미는데 그래? A가 B를 미는 힘 하면 된대요. 문제는 A가 B를 밀 때 B 혼자 밉니까? 그렇지 않고 B 뒤에 C가 더 있었어요. B 플러스 C를 함께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F, B하고 C의 합을 물었어야 돼요. 4N, 8N 합해서 12N이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C가 B를 민대. 그래? 이것도 역시 작가하는 관계면 B가 C를 미는 힘이겠죠. 물론 A, B가 함께 C를 밀어요. 이건 어차피 F, C에 걸릴 알짜임으로서 얼마만큼 나온다? 8N만 나온다 하는 거죠. 뻔하게 힘의 방향을 반대로 줄 수도 있겠죠. A, B, C 이쪽에서 14N 줬습니다. question 3 A가 B를 미는 힘. question 4 B가 C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이거는 A에 걸린 알짜임으로서 이유만 제시하면 됩니다. B가 C를 미는데 이거는 C가 B를 미는 힘이어야 되죠. 문제는 C가 B 혼자 미는 게 아니라 B 앞에 있는 A까지 합쳐서 밀어야 돼요.
A하고 B에 걸릴 R자임의 크기의 합을 2뉴턴, 4뉴턴 합해서 6뉴턴이라고 답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 시뮬레이터를 공부하면서 꽤 자주 봤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설명 3회표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최종 테크로 고3 모의고사 문제들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글자들 잘 읽는 연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실에 매달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앞선 회차에 내가 풀어라고 했던 연습 문제들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에 보면 역시 이런 운동 방식을 응용하는 문제들도 없잖아 실려 있는데 뭐 그냥 어려움없이 두두둑 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숙제를 아예 안 하신 분도 있고 그죠? 뜨끔하죠? 아니에요? 많이 봤던 문제 아니에요? 기억나나? 맞나요? 자, 이제 두 물체를 실에 매달아서 움직여 봅시다 하겠습니다. A 1kg짜리, B 2kg짜리 똑같죠? 마찰은 역시 없답니다. 6N으로 오른쪽 당겨볼게요 하겠습니다. 퀘스천 A가 B를 끄는 힘이라고 해보자고요. A는 지가 끌려간 존재야, 끌고 있는 존재야.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예, 똑같죠? B가 A를 끄는 힘을 향했고요. 6N이고 마찰이 없다 보니까 F 이퀄 mN이면서 A의 2N, B의 4N 이런 거 힘은 맨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B가 A를 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실에 걸린 장력으로서 A의 끈은 2N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장력, 이 실에 걸리는 장력, 텐션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똑같죠? A, B 각각 2N, 4N 알짱이 걸리는데 이쪽으로 6N, 반대가 6N 그렇습니다. 네. 이때도 실의 장력은 2N 걸리니까 하면 그러진 않죠. 그래서 자, 역시 마찬가지 A가 B를 끄는 힘하면 이거는 B에 걸릴 알짜임, B에 걸릴 알짜임으로써 이게 4N이어요 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체가 서로 다른 질량체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왼쪽에서 힘을 주는지 오른쪽에서 힘을 주는지는 그 운동에 대해서 특히 실에 걸릴 장력에 대해서 같은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이해됐어? 네. 이거는 세 물체 A, B, C 1kg짜리, 2kg짜리 그리고 4kg짜리 오른쪽에서 14N 땡기는 이 형태에 대해서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 장력 T1은 A만 끌면 됩니다. A에 걸릴 알짜임으로써 2N만 끌면 됩니다. 네. 이 실에 걸릴 장력 T2는 A, B를 함께 끌어야 되죠. 네. 2N, 4N 합해갖고 6N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A, B, C가 1kg짜리, 2kg짜리, 4kg짜리가 똑같이 있고 마찰없고
왼쪽 방이 14N 줬습니다. 네. 이 경우 텐션 3는 하겠습니다. 이 텐션 3는 BC 둘 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12N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텐션 4 얘는 C만 끌면 되니까 8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하더라고요. 네. 이래서 지금까지 마찰이 없는 면에서의 얘기로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서 2kg짜리, 3kg짜리가 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도그레이에 대해서 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숫자 써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A라고 B라고 하겠습니다. B 내려갈 힘은 30N입니다. 마찰 없다 보니까 뭐 A에 걸린 20N의 중력이라든지 A의 수직강력 20N은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30N로 B 혼자 내려갑니까? 하면 그러지? 않죠. A하고 B가 함께부터 움직여요. 함께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같은 가속도니 같은 속도를 쓸 수가 있을 텐데요. 2, 3 합해서 5kg에 대한 가속도 A가 나옵니다. 얼마의 가속도가 걸린다고요? 예, 6m/s 제곱의 가속도가 여기 똑같죠? 6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B에 걸릴 R자임은 했어요. B 36, 18N이 네. A에 걸릴 R자임은 12N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물은 게 뭡니까 하면 이 실에 걸릴 장력은 이란 점입니다. 말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자고. 실이 없었다면 얘는 30N 내려갔을 거예요. 네. 실이 없었다면 자연은 끝겠죠. 공기 저항이 끝난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실 때문에 실종 얼마 걸려? 18N밖에 안 걸려. 그래서 30N 내려갈 걸 18N 내려가게 만드는 그 차이가 이 실이 위로 끄집어올리는 힘 때문이야, 장력이야 하면서 12N 쓰겠습니다. 네. 이건 요 실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실력 때문에 A가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근데 12N의 R자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요 실의 장력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요번엔 3kg짜리하고 여기에 2kg짜리 준비해왔습니다. 마찰 역시 없다 할게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2kg짜리 되면 20N에 대해서 F equal ma 되면 5kg에 대한 가속도 나옵니다. 4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옵니다. 네. 분명히 AB의 위치를 바꾸면서 전체 R자의 크기 30N에서 20N 달라졌고 가속 크기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요번엔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A 걸릴 R자가 얼마입니까 하면 2, 4, 8N이고요. 요거는 3, 4, 12N입니다. 네. 묻는 게 뭡니까 하면 당연히 이 실의 장력은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실의 장력은 실이 없었다면 20N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8N밖에 못 내려가 20과 8 차이가 되겠죠. 얼마요? 12N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이 없었다면 3kg짜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실 때문에 12N R자를 갖고 움직인 것은 이 실에 걸릴 장력 역시 얼마? 12N이어요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가속의 크기는 달라졌어요. 마찰이 없다면 장력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스몰 m이 있었고 라지 m으로 해볼게요. 뭐 m1, m2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요. 됐어?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라지 mg의 힘인데 라지 mg 때문에 뭐 때문에? 뒤에 있는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했습니다. 라지 mg로 내려갈 텐데 라지 m과 스몰 m에 대한 가속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쪽 내리는 가속도 얼마 나온다?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M. 라지 m 네. g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실의 장력의 의미를 얘기할 때 좀 전에 이런 방법이 읽어볼까 싶습니다. 실이 있었다면 라지 mg로, 실이 없었다면 라지 mg로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라지 m a의 가속을 가지고 내려가요. 네. 그게 실의 장력이요라고 쓰겠습니다. 가속도 a를 보니까 뭐가 있다고? 여기는 g가 보이잖아요. 네. 결국엔 이놈을 라지 mg로 묶어낸다면 1 빼기 라지 mg로 묶으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차피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하면서 뭐 하면 돼? 분분하면 되죠. 네. 그러면서 라지 m 하나가 마이너스 지워질 겁니다. 결국 남은 뭐다?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스몰 m g 이렇게 남습니다. 그 말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A, B의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무시되지 않겠다는 거죠. 좀 전에 이쪽의 실이 장력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A에 걸릴 알짜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B에 걸릴 알짜리면 되겠죠. 이 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력 T는 F 이꼴 MA 걸릴 것이라고요. 네. 가속도 A 어떻게 썼다고? M 플러스. 가속도 A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라지 M G. G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라지 M 스몰 M G 똑같이 써주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마찰이 없다면 A, B의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장력에 대해서는 같네요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마찰이 있으면 어떨까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 A 2kg짜리고 B 3kg짜리인데 이제 마찰에서 U가 0.1이 있다고 해볼게요. 됐습니다. 네. 중요수는 12%가 없을 거예요. 9.8 안 써요. B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겠네요. 30N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반대방에 F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네, 마찰력 U에 수는 걸립니다. 마찰력 U가 0.1을 주었고요. 질량 2kg짜리 중가수도 16%죠. 산소 계산해 주니까 얼마 나온다? 6N 나오죠. 따라서 F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20N에서 2도에 빠진 18N이 R자 힘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F 이꼴 M A 해야 되겠죠? 예. 뭐 2kg짜리와 3kg짜리 조합이네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5kg에 대한 가속도 A가 나와요. 가속도 A 얼마 나온다고? 5분의 18. 그러니까 산소 얼마야? 3.6m/s 제곱 되겠습니까? 30N에서 2배에서 28. 30에서 2 빼면 30에서 빼면 28. 5kg에 대한 28. 그럼 얼마? 5.6m/s 제곱 산소에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B가 내려갈 가속도가 5.6m/s고 A가 오른쪽 갈 가속도 역시 5.6m/s제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B의 걸려야지 3 곱하기 5.6 얼마 나오죠? 16.8. A 걸려야지 얼마 나와? 11.2 11.2. 뉴턴 되고 있습니다. 산정에서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실의 장력은이라는 질문입니다. 이 실에 걸릴 장력은 있습니다. 실이 없었다면 30뉴턴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꼴랑 16.8밖에 안 되네요. 네. 30 빼기 16.8 산수계산 13.2뉴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죠. 이 실에 의한 장력은 하겠습니다. 마찰력이 2뉴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물론 운동 마찰력이죠. 네. 2뉴턴 마찰력을 제하고도 오른쪽으로 11.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1.2 플러스 2 그래서 13.2뉴턴 되겠나요? 네. 요걸 3kg짜리 바꾸고요 2kg짜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마찰력수 U는 0.1로 똑같다고 해볼게요. 네. 이때는 장력이 얼마 걸릴까요? 그랬습니다. 과연 13.2 똑같이 걸릴까요? 아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예. 해봅시다. 2kg짜리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20N이 힘이 있었겠습니다. 네. 그걸 방해하는 F 마찰력이 있었네요. 마찰력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3. 3N 나옵니다. 네. 교면 F R자리 크기는 얼마 나온다고? 17m. 17N이고 F 이꼴 MA 해야 되겠습니다. 질량 5kg짜리에 대한 가속도가 나와야 되겠죠. 네. 가속 얼마 나온다고? 3. 가수는 5분의 17이니까 얼마야? 3.4? 네. 미터 퍼 세컨제곱이죠? 네. 이쪽에 갈 가속도가 3.4 미터 퍼 세컨제곱 얘를 이렇게 갈 가속도가 3.4 미터 퍼 세컨제곱이에요. 네. 아래쪽에 있는 놈의 R자임 얼마 나옵니까? 6.8N 얘한테 걸릴 R자임 3kg짜리가 3.4 2. 10.2N 되고 있죠? 네. 자, 실의 장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실이 없었다면 20N 내려갔을 텐데요. 네. 실 때문에 꼴랑 6.8밖에 안 되네요. 그게 장력이어요 하겠습니다. 얼마요? 13.2. 똑같이 나오냐? 6 아닌가요? 13점? 6.8. 그지? 장력이 얼마야? 13.2? 맞나? 좀 네. 어? 13. 그지? 13.2? 5? 그렇게 나와? 네. 오, 그렇게 나오네. 해봅시다. 스몰 라젠이 있었습니다. 라젠 G 내리려고 하는데 U 스몰 G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라젠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약간 가속도가 나옵니다. 네. 가속도는 라젠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라젠 마이너스 U 스몰 M G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여기가 운동과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가속도가 얼마 나온다고? 라젠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젠 마이너스 U 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G. 됐습니까? G가 맞아지네요. 네. 그래서 이 실의 장력은 하겠습니다. 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려갈 텐데? 라젠 G로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라젠 A밖에 못 내려가네요. 네. 라젠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젠 마이너스 U 스몰 M G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라젠 G로 묶어준다면 1 빼기 라젠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젠 마이너스 U 스몰 M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됐습니까? 1을 다시 쓴다면 라젠 플러스 스몰 M 라젠 플러스 스몰 M 할 수 있겠죠? 네. 라젠을 지워내면 라젠 G가 있고 라젠 플러스 스몰 M분의 M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M 1 플러스 U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오, 그렇네요. 다 각각 나오네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이게 라지 M 스몰 M의 1 플러스 U가 되버리죠. 위치 바꾸도 상관은 없었네요. 마찰 요소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네요. 네. 그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라고 적은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적은 거라고? 저렇게 숫자나 커서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기호를 써도 해볼만 하지 않겠냐 하는 식에서 숫자로 써서 연습시켰던 겁니다. 됐습니까? 네. 뒤에 뭐 경사를 추구하는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